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내 몸은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함께 방법을 찾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년 부부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당신 몸이 너무 커서 평생 아팠어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고백한 이 말. 그동안 남편은 왜 아내가 자신을 거부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38세 가정부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손길.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받아들여진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 강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56년을 살며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옆에는 아내 수진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25년째 반복되는 풍경이었지요. 민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깨어있다는 신호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민우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침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아침이었지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6세 남자의 얼굴, 운동으로 관리한 체격, 정정한 외모.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공허했습니다. 세수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관계가 언제였는지 4년 전쯤이었을까요? 처음엔 수진이 거부했습니다.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그 다음엔 이유조차 없었지요. 민우도 어느 순간 시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시 별빛동의 2층 단독주택. 20년 전 지은 집이었지요. 당시엔 꿈 같았습니다. 지금은 큰 감옥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끈한 미역국, 구운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가사관리사 윤지아의 솜씨였지요. 사장님, 주무셨어요? 38살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년 전 이 집에 온 이후 그녀는 늘 조용했지요. 민우는 혼자 유기농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는 사람은 언제나 그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일어났지요. 마주 앉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지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걸렸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저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남자. 중견 무역회사 사장이었지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숨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알았습니다. 2년 동안 많은 것을 봤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 각자의 방, 따로 먹는 식사. 완벽해 보이는 집의 실체였지요. 민우가 채 반도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지요. 수지는 여전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출근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기는 좋았습니다. 대화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지요. 5년 차쯤부터 수진이 민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거부했지요. 민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피곤하다고.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했지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15년 된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였지요. 물건은 오래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닳았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아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에게서 받지 못하는 온기를 가사관리사에게서 느끼게 된 것이 차를 몰고 하늘시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옆 차선에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지요.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부부라면 저래야 했지요. 회사는 중앙로 오피스텔 7층, 대학무역. 25년 전 창업한 회사였습니다. 직원 30명, 연 매출 200억. IMF도 견뎠고 코로나도 이겨냈지요. 사장실 책상 위에는 1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이었지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회의, 보고, 결제,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까지 2시간 남았지요. 하지만 민우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집으로 저녁 7시 별빛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지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우가 듣기에는 낯선 톤이었지요. 수진은 자신과 대화할 때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핸드폰을 재빨리 소파 쿠션 밑에 넣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까봐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습니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지요. 민우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자기 방에 있었지요.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우는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민우의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동시에 가장 처참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앞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56년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요.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는 지금 이 서재에서 홀로 무너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지요. 56세 남자가 서재에서 혼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욕망을 가진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1층에서 지아가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따뜻한 차라도 드려야 하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칫했지요.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살짝 틈이 있었지요.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 틈을 봤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민우. 고개를 떨구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외로우신 거구나. 지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처절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사흘 후, 금요일 오후, 지아는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쿠션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핸드폰이었습니다.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외출하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지요. 지아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으려던 순간 화면이 켜졌지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테오 하트. 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트 표시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녀는 무의식 중에 메시지 미리 보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파라다이스 호텔. 기다릴게. 보고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텔. 보고 싶어. 하트 표시. 지아의 손이 떨렸지요. 잠금 화면 위로 이전 대화 일부가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남편은 전혀 몰라. 걱정 마. 지아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사님께서 외도를 하고 계셨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흘 전 서재에서 본 민우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홀로 욕구를 해소하던 그 처절한 모습. 그렇게 외로워하시는데 부인은 다른 남자와.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남의 집안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었지요. 고등학생 아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야. 지아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계속했지요. 오후 6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에는 홍조가 올라와 있었지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아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였지요. 저녁 7시 30분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와 혼자 식탁에 앉았지요.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자꾸만 민우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혼자 밥을 먹는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밥을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지요. 지아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봤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해. 사장님이 알아야 해. 일주일 후 다음 주 금요일 밤 민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기는 좋았지요. 대화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5년 차쯤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점점 민우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민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피곤하다고.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했지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지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긴 것 같았지요. 들어오세요. 지아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문을 닫았지요. 무슨 일인데요? 지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뭔가를 봤습니다. 여사님의 핸드폰 메시지를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일주일 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소파에서 발견한 핸드폰, 화면에 뜬 메시지, 태호라는 남자, 호텔 약속, 그리고 그날 오후 돌아온 수진의 모습까지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거짓말이겠지. 목소리가 떨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게 확실합니다. 그날 오후 여사님이 돌아오셨을 때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요. 민우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잡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 바람을 피웠다고 2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차가운 눈빛, 거부하던 손길, 등을 돌리고 자던 밤들, 그리고 요즘 부쩍 잦아진 외출들,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아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으로 봐서는 꽤 된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이 집에서 본 건 대화조차 하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밥도 따로 먹고 그건 사장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나는 평생 외로웠어요. 왜 아내가 날 거부하는지도 몰랐어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참았어요. 알아요. 사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저도 봤습니다. 지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당신도 봤구나. 그날 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인간이세요. 당연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혼자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안쓰러웠을 뿐입니다. 민우는 또 울었습니다. 지아의 손을 꽉 잡았지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탐정을 고용할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슬픔만 있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5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안 돼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지아 씨. 다음 날 토요일, 민우는 명진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지요. 핸드폰 메시지, 호텔 약속, 태호라는 남자, 일주일 미행, 사진과 동영상 증거 확보, 비용은 300만 원. 민우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착수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지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끝나는구나. 우리 결혼 생활이. 일주일 후 김명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민우는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명진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과 한 남자가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사진,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진,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요. 서류에는 남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호, 48세, 건축가, 수진의 대학 후배. 얼마나 오래 만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추측으론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년. 민우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김명진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호텔 주차장 영상이었지요. 수진과 박태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이 박태호의 팔짱을 꼈지요. 박태호가 수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우는 파일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지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운 적이 없었지요. 한참 후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지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증거 파일이 들어 있었지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민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던졌지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 키스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태호, 건축가, 당신 대학 후배더군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미행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미행이 문제냐고 불륜을 저질러 놓고 미행당한 게 억울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 가사관리사랑 수상하다고. 민우는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자신과 지아의 사진이 있냐고. 하지만 수진의 불륜은 여기 다 있다고, 동영상도 있다고 말했지요.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난 거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지요. 1년 반쯤이라고. 민우는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지요. 1년 반. 500일이 넘는 시간.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다고 4년 동안, 수진이 자신을 거부한 4년 동안 외로웠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당신 몸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당신이 너무 커서 자신은 평생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할 때마다 아팠다고, 찢어질 것 같았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망이 섞여 있었지요. 처음엔 사랑이니까 참았다고. 하지만 5년, 10년, 20년 매번 고통이었다고. 민우는 몰랐다고.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관계 끝나고 나면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피가 날 때도 있었다고.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호를 만났다고. 그 사람은 편안했다고. 아프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관계가 좋다고 느꼈다고. 민우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 거부한 거였구나. 내 몸 때문에. 내가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야. 20년 넘게. 그럼 말을 했어야 한다고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을 거라고. 민우 성격에 이해했을 것 같냐고. 자존심 상해서 더 화냈을 거라고 말했지요. 민우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했어야 한다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혼자서 미쳐가고 있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왜 거부하냐고만 물었지. 어디가 불편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는 물어본 적 없다고.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저 거부당하는 것만 두려워했을 뿐. 부부라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라고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망쳤다고. 나한테서, 우리 결혼 생활에서.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냐고, 25년 결혼 생활 끝낸 여자라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하면 수진의 체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하면 사진들은 폐기하겠다고. 재산도 반반 나누고 집도 주고 위자료도 3억 주겠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준다고, 일주일 안에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아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아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요. 지아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물이 흘렀지요. 탐정한테 증거를 받았다고, 사진들이 다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위에서 말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힘드시죠? 지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수진이 말했다고, 내 몸이 문제였다고, 자신이 너무 커서 아내가 평생 고통스러웠다고, 관계할 때마다 아팠다고, 피가 날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날 거부한 거였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20년 넘게 아프게 한 거라고,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말했지요. 지아는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 때문이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지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장님 몸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어야 한다고. 병원에 가든 방법을 찾든 부부라면 함께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자신도 이혼했다고.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때 제일 아팠던 건 배신 자체가 아니었다고. 문제가 있을 때 말하지 않고 도망친 거였다고. 민우는 지아를 봤습니다. 여사님도 똑같이 하신 거라고
지아가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신 거라고. 다른 남자에게로. 지아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은 피해자라고. 25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거부당했다고. 외롭고 상처받고 혼자 아파했다고. 그건 너무 잔인한 거라고 말했지요. 민우는 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내 편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 편이라고, 언제나 그럴 거라고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지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이혼하고 나면 자신은 혼자가 된다고, 56살 혼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지아가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있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지아를 봤습니다. 38살 여자. 이혼 경험이 있는 싱글맘. 하지만 지금 그녀는 민우의 유일한 위로였지요. 당신은 직원이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이해하는 한 여자라고 말했지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자신이 사장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지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셨다고. 지아가 말했습니다. 지아의 손이 민우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이제 위로받으라고. 사장님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자신의 몸은 문제가 있다고. 수진이 그렇게 말했다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몸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함께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했지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지요. 그 안에는 감사함도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라고. 지아가 말했습니다. 지아의 손이 민우의 허벅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손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부의 두려움이 아니라 받아들여진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편하냐고.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편하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민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지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천천히 헌신적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해였고 용서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소파 쿠션을 움켜쥐었습니다. 4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한참 후 민우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화장실로 가서 물로 헹궜지요. 수건을 가져와 민우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괜찮냐고. 지아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지아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사장님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지요. 석 달 후 겨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민우는 사인했지요. 수진도 사인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재산 절반, 별빛 동집, 위자료 3억. 수진은 한 달 안에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네요. 민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허무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혼란스러웠지요. 아침에 눈 뜨면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하지만 지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지요. 민우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천천히 민우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 박스 여러 개. 25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지요. 옷, 신발, 가방, 화장품. 민우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지요. 미움도, 연민도, 허무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짐을 다 쌌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분간 친구 집에 있다가 다음 주에 아파트를 계약할 거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다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미안하다고, 더 물어봤어야 했다고 말했지요. 수진은 민우에게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아와 함께. 민우도 그녀에게 똑같이 말했지요. 수진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25년이 저렇게 떠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지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흘렸으니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지요. 지아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지아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지요. 괜찮다고, 이제 진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가사관리사도 그만두겠다고.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는 설명했습니다. 직원으로 있고 싶지 않다고, 민우 곁에 그냥 한 사람으로 평등한 관계로 있고 싶다고.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정식 급여를 받겠다고. 민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저녁, 민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세 남자의 얼굴이 보였지요. 주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39살이었습니다. 18살 차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지아는 젊고. 우리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버지와 딸? 아니면 돈 많은 늙은이와 젊은 여자? 지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지요. 민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았습니다. 민우가 나이 차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자꾸 거울을 본다고, 함께 나갈 때마다 주변 눈치를 본다고 말했지요. 지아는 민우 옆에 섰습니다. 거울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하냐고 자신은 민우의 나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따뜻함을 사랑한다고. 민우는 사람들 시선을 걱정했습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한다고 자신이 이혼했을 때도 아이 혼자 키운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을 책임져 준 적은 없다고. 중요한 건 우리라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민우는 지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이 너무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지요. 지아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가끔 고민한다고. 민우가 나중에 자신보다 먼저 늙으면 어쩌나, 아프시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요. 외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준호는 나이를 물었습니다.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57살이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8살이나 많다고. 거의 할아버지 아니냐고. 지아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고.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거냐고 물었지요. 그 사람 안 만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지요. 민우가 노크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요. 민우는 들어와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했다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했지요. 민우는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18살 어린 고등학생이 엄마 남자친구를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게다가 나이 차이까지 많으면 더욱. 지아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민우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주자고. 준호도 점점 이해할 거라고. 나중에 직접 만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아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반년 후 봄, 지아는 정식으로 민우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출퇴근하며 정식 급여를 받았지요. 하지만 저녁이면 여전히 별빛동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2층 안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었지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자신을 강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아의 아들이라고. 민우는 놀랐습니다. 준호를 집 안으로 맞이했지요. 지아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을 보고 놀랐지요. 어떻게 왔냐고 할머니는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께 말하고 왔다고, 그 남자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민우라고. 준호는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지아가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이랑 진짜 사귀는 거냐고. 지아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따졌습니다. 왜냐고. 나이도 많고 이혼남이라고. 민우는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지요. 지아는 준호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정말 잘 대해준다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준호 아빠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고 말했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다고. 자신은 지아보다 18살 많고 이혼했다고.
실패한 결혼 생활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약속할 수 있다고,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준호를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엄마를 울리지 말라고,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민우는 웃었습니다. 약속한다고, 절대 울리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준호도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민우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공부는 어떤지, 장래 희망은 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나중엔 길게. 저녁을 마치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말했지요. 현관 앞에서 준호는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엄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지요. 준호가 떠났습니다. 지아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당연한 거라고, 준호는 지아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지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지아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민우도 같다고,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곁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아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2층 안방에서 함께 자도 되겠냐고. 지아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일어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방을 밝혔지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긴장된다고. 지아도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지요. 민우가 먼저 지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서툴렀지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조심스러웠지요. 지아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민우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를 아프게 한다는 두려움 없이, 거부당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지아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지아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지아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지요. 서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잘 잤냐고. 지아는 너무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했지요. 잠시 후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은반지였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과 결혼해 주겠냐고. 자신 같은 사람이지만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다고,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준호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겠다고,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지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지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꼭 맞았지요.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가을, 하늘시를 떠난 민우와 지아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제주도 서쪽 끝 한림읍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지요. 민우는 회사를 이 과장에게 넘겼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기로 결심했지요. 결혼 후 1년 반 동안 두 사람은 하늘시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민우는 회사를 운영했고 지아는 격리 업무를 맡았지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지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둘러봤지요. 그리고 한림읍 해변 마을에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단층 건물, 통유리창, 바다 전망. 완벽했습니다. 민우는 그 건물을 샀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지요. 지아와 함께 인테리어를 골랐습니다. 나무 테이블 5개, 편안한 의자들, 따뜻한 조명. 작은 카페가 완성되었습니다. 별빛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우와 지아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지요. 민우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아가 빵을 구웠지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명.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했지요. 바다 냄새와 섞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지요. 서울에서 왔다는 부부, 제주도로 여행 온 연인, 혼자 여행 중인 청년. 모두가 별빛 카페를 좋아했습니다. 점심에는 문을 닫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지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밤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별을 봤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별이 많았지요.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지요. 혼자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지요. 민우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아가 직접 구운 쿠키를 접시에 담았지요. 서비스였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지요. 한참 후 남자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인들이 부부냐고. 민우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비결이 뭐냐고. 민우는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도 민우를 봤지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결은 대화라고,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숨기지 않는 거라고. 지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외로움을 이해하는 거라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아내랑 대화가 없다고, 매일 싸우거나 아예 말을 안 한다고. 민우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작하라고, 진심으로.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고맙다고,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했지요. 카페를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두 분 행복하라고 인사했습니다. 민우와 지아도 같은 말로 화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가 민우를 봤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서로를 만났으니까. 지아도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와 지아는 손을 잡고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게 빛났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냐고.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카페 주인이라고. 민우는 웃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오히려 이게 진짜 자신의 인생 같다고 대답했지요. 예전엔 많은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많은 걸 내려놨지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아가 있어서라고 말했지요. 지아도 같다고, 민우가 있어서 매일이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때로는 어둡고 외롭고 힘들지만 결국 아름다운 순간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서로를 이해하면, 그러면 행복이 온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지요. 민우와 지아가 함께 꾸민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지요. 지아가 저녁 메뉴를 물었습니다. 민우는 지아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고 답했지요. 지아는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마토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지아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와인을 땄지요. 잔에 따랐습니다. 지아가 맛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완벽하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파스타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지요. 오늘 있었던 일, 카페에 온 손님 이야기, 내일 계획. 끊이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지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민우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지요. 그날 밤,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가보겠다고.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리가 한 달 넘게 늦었다고 말했지요. 민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아는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려 한다고. 민우는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이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지아도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돌아온 지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민우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아는 민우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8주라고. 민우는 지아를 들어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지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라고.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59세에 아버지가 되는 민우, 40세에 다시 엄마가 되는 지아. 늦었지만 아니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지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물었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면 별이, 딸이면 빛이 어떻겠냐고. 우리 카페 이름처럼. 지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좋다고, 별빛이라고 말했지요. 민우도 지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별빛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지요.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59년을 살았다고. 그중 25년은 외로웠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 2년은 달랐다고. 지아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해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구나. 민우는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의 인생에 와줘서. 지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파도가 계속 철썩였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그들의 미래처럼. 3년 후, 별빛 카페 테라스였습니다. 민우와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2살배기 딸 별빛이가 있었지요.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빛이가 물었습니다. 그림책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바다라고. 저기 보이는 파란색이 바다라고. 별빛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짜 바다가 보였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와 지아는 웃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그 남자였지요.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부인인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지요.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함께 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집에 가서 아내랑 진심으로 대화했다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남자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도 민우를 봤지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는 별빛이를 안고 지아는 민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세 사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별빛이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노을이라고. 별빛이가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별빛이만큼 예쁘다고 말했지요. 지아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아니구나. 조건도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구나. 외로움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노을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세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별빛 카페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25년을 참았던 아내, 25년을 몰랐던 남편. 만약 진작 이야기했다면 다른 결말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